안녕하세요. 연소혈당기 전문 채널 피드에너지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운전 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라이프 스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스캔 하면은 조금 이름이 생소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혈당기를 좀 써봤던 분들이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원터치 혈당기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혈당기라고 하면 일반 혈당기인데, 일반 혈당기 업계에서는 거의 한 30년 정도 전 세계에 주름 잡던 그런 브랜드 혈당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원터치 혈당기 만드는 라이프 스캔에서 최근 올해 7월 15일에 미국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4-5달 정도 지난 시점, 불과 며칠 전인 12월 8일에 회생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일반 혈당기죠. BGM에서 연속 혈당기 CGM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원터치 혈당기가 라이프 스캔이 이렇게 미국 법원에 회생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라이프 스캔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혈당기 시장에서 대응을 좀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사실은 라이프 스캔은 상당히 혁신적인 혈당기 회사였습니다. 라이프 스캔의 원터치 혈당기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라이프 스캔의 창업자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창업자의 어머니가 당시에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반이죠. 그때 혈당을 재려고 하면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혈액을 꽤 많이 뽑아서 스트립에 묻히고, 그리고 정확히 1분을 기다렸다고 해요. 1분을 정확히 기다렸다가 스트립 시약에 있는 혈액을 일정한 압력으로 닦아낸다고 합니다. 왜 일정한 압력이라고 하냐고 하면 스트립에 있는 시약까지 닦아버리면 또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 측정이 되게 쉽지 않았겠죠. 일단은 혈액을 많이 묻혀야 되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혈액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혈액을 닦는 것도 정확한 압력으로 닦아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시간이라거나 닦아내는 게 조금 달라지면 혈당값도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거를 지켜보던 라이프 스캔의 창업주가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981년도에 라이프 스캔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1985년도에 이제 거의 개발이 이제 완료될 때쯤이었습니다. 그 지금의 혈당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터치라는 그 이름처럼 혈액을 한 번만 딱 터치해주면 바로 혈당 측정이 되는 거죠. 지금 혈당기가 대부분 다 그런 식인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이게 1980년도에는 상당히 이전 기술에 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겠죠. 이전 기술은 비색법이라고 해서 혈액을 닦아내고 나서 빛을 쏘아서 측정되는 그 어떤 색에 따라서 혈당을 측정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원터치의 기술은 전기화학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편리하게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985년에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에서 존슨앤존슨이라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죠. 거기서 라이프 스캔을 인수하고 1986년도에 원터치라는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이제 86년도에 원터치 제품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30년 정도 일반 혈당기로 이제 시장을 석권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죠. 일반 혈당기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 혈당기 기술이 1999년도에 메디트로닉에서 FDA 승인을 처음 연속 혈당기로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도 덱스컴이라고나 다른 회사에서 연속 혈당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혈당기, 존슨의 라이프 스캔의 원터치 같은 혈당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했었겠죠. 근데 연속 혈당기도 상당히 크게 진보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2015년, 2016년 요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연속 혈당기 G5죠. G5와 스마트폰이 또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 2016년도에 리브레 1이 또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은 당연하게 또 쓰고 있지만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정도에 큰 변화가 생겼죠.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고 보정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또 그 시기에 또 일형 당뇨 환자들에게 미국에서는 급여도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소혈당기가 크게 성장했던 시기가 2015년, 16년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라이프 스캔을 인수하고 한 30년 정도 장사를 잘한 존슨앤존슨에서 평가를 했겠죠. 아, 이거 앞으로는 연소혈당기가 없으면 이 비즈니스가 쉽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라이프 스캔을 플래티넘 에큐티라는 곳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가 왜 라이프 스캔을 인수를 했을까요? 사모펀드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이프 스캔을 인수해서 잘 회사를 포장을 해서 좋은 값에 재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캔을 상장을 해서 엑시트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지 않았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연소혈당기 기술이 없던 라이프 스캔을 매입을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18년 다음해인 19년도에 라이프 스캔과 쌈비타 메디칼이라는 데서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연소혈당기를 개발을 하는 거고요. 2020년 중반까지 한 24, 5년 정도 됐겠죠. 중반까지 연소혈당 측정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 유럽으로 진출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25년 7월 달에 회생 절차를 시작했다는 걸로 봐서는 쌈비타 메디칼에서 개발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라이프 스캔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참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회생 절차를 밟은 이유 중에 또 쌈비타 메디칼 역할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연소혈당 측정기 개발이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쌈비타 메디칼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 게 또 회생 절차 신청의 큰 이유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20년 중반, 25년 정도의 연소혈당기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회생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라이프 스캔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최근이 12월 8일에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캔 앞으로 어떻게 BGM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있을까요? 당연히 일당 측정기를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게 라이프 스캔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CGM을 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는 있는데, 쌈비타 메디칼과 계속 하겠다라고는 또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잠재적인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리브레와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이제 연소혈당기 시장을 거의 다 과점을 하고 있죠. 작년에 15조 정도 했다고 하고, 연소혈당기 시장이 올해 18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30조가 아니라 35조 정도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이렇게 전망을 많이들 하는데요. 리브레와 덱스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공장을 더 짓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으로 라이프 스캔이 이제 또 큰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브레와 덱스컴이 굳이 과거 혈당기 업계 1위였던 라이프 스캔에게 연소혈당기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캔은 지금도 1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고요. 원터치를 지금도 사용하는 고객이 전 세계에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연소혈당기가 있다면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신생업체가 유통망을 만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원터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연소혈당기를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리브레와 덱스컴이 라이프 스캔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아마 중국 업체들도 몇 군데 있는데, 또 특히 이제 라이프 스캔은 미국이 톱하신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문제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중국 업체랑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는 또 연소혈당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사실은 손에 꼽기 때문에 어느 업체랑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의논해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소혈당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캔, 한때는 세계 1위의 혈당기 업체였지만 BGM에서 CGM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잘 대처를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던 쌈비타 메디컬에서 개발이 지연되면서 잘 대응이 되지 않았죠. 그런 라이프 스캔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아마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서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속 1단기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2026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운전하면서 이야기 형태로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자료도 좀 같이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